반갑습니다. 대학 총장님들과 대화를 갖기 위해 오신 교육부 오석환 차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드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먼저 차관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들 반갑습니다.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2024년 학예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박상규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대학은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엄중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기와 변화의 물결이 강할수록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율적으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라이저 체계 전면 도입, 글로컬 대학 지정, 스터디 코리아 300K, 그리고 대학의 평생 직업교육 기능 강화, 교재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 일변도의 대학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시도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역 혁신 생태계의 허브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내년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이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요청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시도 현장의 추진 체계 구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수립도 연말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대기업도 오늘 세미나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시는 등 라이즈 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글로컬 대학도 혁신의 선도 집단으로서 1도 1 국립대학 체제,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모델 등 다양한 대학 혁신의 모델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생태계에서 산업계, 시민사회 등 주체가 지역 혁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 나갈 때 인재 양성, 취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 믿습니다. 대학은 이제 지역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글로컬 대학 라이저 체계를 활용해 기존 대학 간 교류의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 교육 교류의 혁신 모델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고등교육 교류는 대학 간의 교환 학생, 학과 간 복수학위 운영 등에 거쳐 교류 대상을 확대하고 전공, 학과 간 융복합을 시도하는 등 교류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학 간의 컨소시엄 형태 또는 대학과 지역 산업 간, 대학과 국제기구 간으로 교류의 대상을 확대하고 학과 단위 협력을 넘어 프로젝트 기반 융복합 교육과정의 운영, 공동학위 확대, 현장 실습 인턴십 도입 등 교류 협력의 방식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요청들은 대학 현장에서 많이 대학별로 이루어져 왔던 일들이고 그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기술 발달과 급속한 고령화 등 미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평생 직업 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 기능의 강화도 필요합니다.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대학 육성, 성인 친화형 대학 교육 환경 혁신 등 대학이 평생교육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년 동안 자율적 대학 혁신이 가능한 기반 구축을 위해 총장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 혁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총 1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대학의 여건에 따라 전략적 특성화와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요건 등 대학 운영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대학이 혁신 전략에 따라 총 정원 내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여전히 숨어있는 곳곳의 규제들을 걷어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교육 현안 속에서도 고등교육의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 총장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대기업과의 협력과 소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수평적 동반자로서
모든 대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량을 살려 미래 고등교육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화 시간을 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총협과 사총협으로부터 사전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전 질문을 해주신 총장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교육부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앉은 좌석에서 가까이 있는 그 스탠딩 마이크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군산대 이장호 총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공립총장연합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로 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질의가 조금 지엽적인 것도 있고 해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제안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교육부가 이제 담대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로콜 사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폐합 모델이 나오고 또 구조조정 모델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대와 사립대, 또 전문대와 4년제 이런 대학들 간에 또 국립대와 국립대 통폐합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일부 대학에서 이제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추진하는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구체적인 모델에서는 전문대와 4년제가 통합됐을 때 전문 학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에 학위를 줘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약간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립대와 국립대가 통폐합됐을 때 사립대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재산을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합 모델이 지금 제시돼 있고 그 통합 모델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어떤 절차들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스케줄은 어떤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좀 나오면 대학들이 혁신을 위해서 서로 통폐합하거나 연합할 때 아주 구체적인 스케줄이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전문대와 4년제가 통폐합했을 때 구체적인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거 좀 확대해서 다양한 연합 모델, 통합 모델에서 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행정적인 무엇인가, 또 그런 것들은 어떤 스케줄을 가고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정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종전에 탑다운 방식으로 통합 내지는 뭐 구조개혁 방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촉진해가는 그런 방식을 종전의 정책 방향으로 썼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대학 내에서 대학이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서 뭐 통합을 포함한 통합, 뭐 구조개혁,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 그리고 공립과 사립대학, 또 연합대학 등등의 다양한 모형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대학의 혁신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규제 혁파라고 얘기했던 핵심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가 그러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현장에서의 움직임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드리는 게 그게 우리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런 노력을 함에 있어서는 개별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규제 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컬 대학의 경우의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는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새로운 혁신 모델을 마련하고 그게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그 제도를 행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직접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글로컬에서는 제가 각 팀들하고 직접 우리 발전 포럼을 합니다. 이제 종전 같았으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그냥 시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우리 글로컬 선정된 사업계획 팀들하고 저희 중앙정부의 교육부의
저하고 저희 동료들이 같이 앉아서 2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논의를 해나가면서 거기서 찾아내야 될 다양한 규제들을 발굴을 하고 발굴된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하고 기획했던 사업들이 실행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좋을지에 관한 논의들도 계속해 나가서 문제 해결형 컨설팅 방식의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과제들은 앞으로 규제 혁신의 대상으로 삼아서 진행해 나갈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립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높여가 나가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제도의 틀을 짜야 됩니다. 제도의 틀을 짤 때 걸림돌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전문대학에서 운영했던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량들이 그냥 통합하면서 일반대학으로 넘어감으로써 사장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됐던 거고요. 그래 하다 그러면 다양한 학위까지를 포함한 학위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그러한 학위 수요 채널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입법 발의도 했습니다. 입법 발의할 때는 우리 교육부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진행한 거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폐기가 됐습니다마는 새 국회가 열리면 이러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또 하나의 그 혁신 과제들 중에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통합 또는 연합 모델입니다. 그러면 사립대학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남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뭐 인사 문제, 그다음에 재산 문제,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이 운영될 수 있는데 대학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대학 내에서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마련해 나가야 그러는데 그거는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이하의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한 그런 제도 정비 과정들이 있습니다. 촘촘히 찾아내가지고 그것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립대학의 폐교와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도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우리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상당한 수준까지 거의 그 합의를 이루었는데 안타깝게도 통과는 못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유 때문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나아간다고 그러면 이번 그 새로 열리는 국회에서는 이거를 좀 더 진전을 해가지고 해결해 나갈 거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사립대학의 폐지되는 재산에 대한 공공적 용도로의 활용 방식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매수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고안을 해가지고 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글로컬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대학 내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제도적 걸림돌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저희에게 제안을 해 주시면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거고요. 그 전에 이미 저희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개정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수준의 제안들을 이번에 제도적으로 일괄해가지고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국장을 했었는데요. 대학국장을 할 때 우리 전임 우리 대기업 집행부에서 다양한 규제 개선 방안들을 찾아내가지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제안해 주신 사항들이 상당 부분들이 이번에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이나 아니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많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남서울대학교 윤승영 총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밖에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순서를 바꿔서 그 제주대학교 김일환 총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지역대학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현장 실습을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네.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최저임금의 75%를 줘야 된다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최근 3년간 부산대, 제주대, 충북대를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2020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기업 수는 46% 줄었고 46% 2000년도 대비 46%가 돼버렸고 네. 참여한 그 학생 수는
20년 대비 34%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걸림돌이 제가 봤을 때 지역 기업 같은 경우 경기가 안 좋으면 그 75%를 내서 학생 인턴을 받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제도로 좀 정비해서 이를 보완해서 학생들한테 인턴 그 제를 활성화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데 만나서 그 인사 담당자들 물어보면 가급적이면 경력을 갖춘 그런 학생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의 학생들이 그래도 기업에서 인턴제 경험을 가져야 취업하는데 절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니까 작년에 강민정 의원이 산학협력법 발의했다가 아마 이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했는데 아마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아마 이제 없어졌는데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분에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건전한 그 현장 실습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듯이 열정페이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우리 학생들이 권익이 보호가 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체계로의 현장 실습이 우리가 지향하는 현장 실습의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업도 정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체계를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21년도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쭉 진행해 가면서 전체적인 생태계는 좀 그러한 대학의 그 기업의 책무성도 담보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 대학생들의 권익과 안전도 보호되는 체계로 마련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도적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 장애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정을 해줌으로써 다양한 여러 가지 가점을 받고 사업 참여 이런 것에 이제 잘 하게 되는 방식으로의 그러한 인센티브 체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잘 아시는 이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 지정제 등의 운영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가지고는 허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직은 그 높이까지 못 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해결할 문제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차적인 허들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최저임금의 75%를 기업이 부담하는 허들인데 이 허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재정적인 허들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전한 그리고 안전성과 질이 보장되어 있는 우수한 기관들 중에서 공공기관이나 이러한 기관들의 경우에 이 허들을 낮추는 과정이 적합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어쨌든 건전하고 우리 아이들의 그 현장 실습에 의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질 높은 현장 실습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니까 그런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채용연계 그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채용연계 세제 혜택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기업들 중에서 훌륭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채용연계가 아닌 방식으로 꼭 채용연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현장 실습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또한 건전한 기업의 현장 실습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면서 기업이 책무성을 담보하여 우수한 현장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어져 있는 행정적, 재정적 허들을 낮추는 방법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우리 현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총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 보여지시죠? 세제와 관련돼 있어서는 국가 세수를 지키고 있는 또 우리 기재부의 세제실이 문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방향을 바꿔서 기업 현장 실습을 질 높은 방식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량을 나가도록 하는 고등교육의 큰 방향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실무팀에서 우리 총장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대학과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섬세하고 그리고 실행 가능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중원대학교 황윤원 총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에 관한 질문이 우리 사총협 회의 때 제가 질문 드리기 네, 그러셨죠, 총장님. 차관님께서 네. 이미 다 말씀을 하셔버렸는데요. 네. 그 여당의 이태규, 정경희 두 분이 21대에서 제안하셨고 야당인 강덕구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제안했던 그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의 큰 차이는 아마 합의가 안 된 이유가 처분 재산, 자녀 재산에 대한 비율을 놓고 문제가 됐는데 이걸 좀 교육부에서 잘 조정하셔가지고 22대에서는 잘 통과시켜서 자칫 그 자녀 재산 처분에 관해서 너무 분리해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면은 어느 대학도 그게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효성이 높은 법안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동시에 이게 이제 사립대학이 우리나라 교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립대학 목소리가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게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들 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게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법이 만들어지면 이건 신자유주의의 시장 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또 글로컬 대학 선정하면서 여기도 선정된 대학에는 큰 국가 지원을 받지만 미선정 대학들 특히 지역에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리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식 모델인 신자유주의와는 좀 다르지만은 지역에 있는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사립 소규모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물론 사학진흥재단을 통해서 하지만은 그런 방안도 교육 정책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고맙습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마지막 쟁점은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념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사립대학의 건전한 사립대학의 운영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 정상적인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로를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산정리금입니다. 그러니까 해산정리금인데 해산정리금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이 굉장히 심각한 건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그 대학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총장님들의 의견 그리고 또 각 그 정당과의 의견들을 조율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새 국회에서 논의를 해 나갈 겁니다. 구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잘 아시니까 그거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뭐 신자유주의 이념이라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통해서 지역이라고 하면 수도권도 지역입니다. 지역의 인재를 양성을 하고 그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그러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체계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생태계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라이저 체계, 글로컬 체계 그리고 출발선상으로 시작할 때는 우리가 대학 혁신 역량 지원 사업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사업으로 글로컬 하나로서
대학 정책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역량이 있는 대학들이 대학의 현재의 역량을 스스로 평가해 가지고 평가된 것에 대해 따라서 지역 혁신 역량 지원 사업비를 통해서 총괄적인 그러한 대학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체계를 마련하는 게 혁신 지원 사업비의 취지이고요. 종전 같았으면 개별 사업 지원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예컨대 재정지원 사업에 10억, 20억을 지원받으면 그 사업 목적이면 부합되게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해 나가는 1차적인 기반이 혁신역량 지원 사업이고 그렇게 되면 지원받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발전 전략에 따라서 1차적인 투입을 하게 되고 이 투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라이즈 체계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 재정 지원들입니다. 종전에 재정지원 사업 방식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대학 쪽에서는 5개의 주요 사업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라이즈 체계 내에서는 고등교육 인재 양성 그리고 지산관학연의 협업 체계 마련 그리고 직업교육 강화,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두고 개별적으로 그것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발전 전략의 수립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대학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의 사업 신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이 발전 전략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혁신 지원 사업비를 통한 기반 구축, 라이즈 체계를 통한 지역과의 연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글로컬이나 추가적인 다른 사업을 통한 전체적인 대학의 재정 플러스 행정체계가 마련되는 체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대학이라고 해서 글로컬만 바라보신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의 진입의 장벽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대학의 특성을 해나가신다고 그러면 룸이 훨씬 더 넓어지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크게 하는 과정은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잘 디자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정 지원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식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잘 만들어진 재정 사업이 대학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게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그러한 사업 체계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대학이 처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 전략하고 연계되어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그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부합되는 방식으로의 대학의 교육혁신을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주가 가능한 여건인데 완전히 다른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게 지금까지 문제인식이고 그거는 다름 아닌 우리 총장님들께서 그 문제 제기해 주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제가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는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라이저 체계를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행정적 권한, 재정적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가능한 체계가 열렸습니다. 종전에는 중앙정부를 보고서 진행을 했던 상황에서 지방으로 보내놓으니까 훨씬 더 가까운 차원에서 총장님들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들을 통해서 총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광범위하게 총장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게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직은 법제화가 안 돼 있으니까 지역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총장님 말씀 주셨던 내용을 포함한 지역 내에서의 생태계를 마련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몇 군데 지역에 가서 라이즈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우리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완전히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팀들은 긴밀하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하고 있고 대학과의 의견도 계속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이제 종전에는 중앙정부가 디자인한 방식에서 이루어졌던 고등교육 체계에서 저희가 이양되어 있는 과정을 총장님들께서 지역의 생태계를 새로 짜시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고 그건 온전히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총장님들께서 만들어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많이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부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실무팀들 만났을 때 우리 총장님들 잘 모셔야 됩니다. 이제 총장님들이 여러분들의 싱크탱크입니다. 잘 모셔서 정말로 지역에 부합되는 방식으로의 발전 전략 수립하신다고 그러면 지역 간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겁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들께서도 저희하고 같은 뜻으로 지역하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네, 말씀 너무 잘하시죠. 네, 지자체나 지역에서도 우리 차관님 말씀처럼 대학과 좀 잘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인교대 김창원 교수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경인교대 총장 겸 이제 전국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맡고 있는 김창원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그 이장호 총장님이나 아니면 황윤원 총장님의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네. 같아요.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부총리께서 국회 강연을 하시면서 지금은 그 국립대가 여유부지를 팔면은 그거를 매각 대금을 전부 다 국고로 회수한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자금을 교육에 재투자할 경우 그걸 대학 회계로 귀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 차원에서 볼 때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단순한 그 여유부지뿐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학 통합 혹은 멀티 캠퍼스 있는 대학 같은 경우 아예 단위 캠퍼스 하나를 통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러려면 이제 국립대학 회계법 짧게 그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총장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 다양한 방식으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을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립대학의 경우에 재산을 매각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경영 합리화를 해 나갈 때 생기는 허들이 그겁니다. 근데 1차 허들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21년도에 한번 허들이 닫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에 이제 다양한 자산들이 있는데 자산 중에서 종전에 기성회계 자산도 있었고요. 그 자산들을 매각할 때 종전에는 국고 귀속이었거든요. 그랬는데 21년도에 1차 허들을 낮춰서 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그러한 자산의 경우에는 국고 귀속이 아닌 대학 회계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21년도에 1차 국립대학 회계법이 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 지금 우리 총장님 그 다음 단계의 논의시죠.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자산들 중에서도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의 통합이나 이런 통해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 재산을 거기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국립대학 회계법에 규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뭐 마땅히 저희 우리 교육부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재부나 관계부처는 명확하게 기재부입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계속 상의를 해 나가는데 지난번 입법 발의로 보면 2023년도에 입법 발의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논의만 됐을 뿐 이게 입법화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뭐 여기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새 국회가 열리고 나면 그동안에 논의가 진행되었다가 입법화까지 가지 않은 다양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제들은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이 현 정부 들어와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산적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을 법률 개정까지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짧았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설립별, 지역별 협의회를 대표해서 총장님들께 사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 지금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 그 남서울대 윤승용 총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서 근데 이 사전 질의해 주신 내용이
재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워낙 중요한 재정 문제라서 그냥 제가 대신 네, 좀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등록금 인상과 관련돼 있는 이슈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고등교육법에 보장된 직전 3년간 물가 인상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고, 또 이제 인상하게 되면 국가장학 유형 2와의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좀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23년에 도특회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3년 한시적으로 도입이 됐고 벌써 이제 2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이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말 한시적으로 3년만 적용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뭐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쭉 우리 총장님들이 요구해 왔던 고등교육 교부금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교육부의 어떤 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첫 번째 등록금 이슈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될 이슈입니다. 뭐 우리가 우리 총장님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때 늘 16년간의 등록금 등결이 가져온 여러 가지 대학의 어려움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그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에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 등록금이 이렇게 동결됐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 국민들의 그 민생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금과 관련되어 있는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그냥 원론적인 논의보다는 그럼 구체적으로 등록금 문제를 다룰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의의 구조 자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 총장님들께서 이유행하고 관계되어 있는 바인딩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를 하고 또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률적인 그런 논의를 벗어서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논의가 건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섬세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고민들도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혹시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크게 그냥 바인딩되는 부분은 없애야 되고 그리고 인상을 허용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현재의 고물가 이런 그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을 잘해 주실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진짜 금년에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안정화에 우리 총장님들께서 다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교육의 발전 단계와 직접 연계시키고 국민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의 구체적인 대안들이 무엇일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섬세하게 국민도 설득할 수 있는 방식의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대교협하고 저희하고 같이 좀 고심을 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를 저희 실무팀에도 그런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결국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 총장님들께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시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 크게 변화를 가져온 것 중에 하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입니다.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는 이게 종전의 그러한 인식에 의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동생 돈을 빼가지고 아랫돌 빼가지고 누나 형님들의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논쟁이 얼마나 거셌습니까? 그 거센 논쟁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풀었는지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 전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냐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하여 지방교육 재정 제도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 교육재정 전체 내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거는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추가 재원은 고등교육 재정의 추가 확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혹시 총장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정부 초기에 1.5조, 3조 원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게 법률적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5조 원이 그대로 투입됐습니다마는 나머지 국고에서 1.5조 원은 국가재정상 어려워서 최소 수준인 2천억이 투입된 형국으로 일단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과 또 전략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마련됐고요. 그 결과 그 이후에 우리가 라이즈 체계를 통한 이러한 혁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시한에 다가오고 있고 3년 한시로 원래는 저희가 이제 연구제도로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3년 한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3년 한시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저희가 국회하고 계속 상의를 해 나가고 우리 총장님들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될 일들이죠. 네, 그런 방식으로 제가 계속 진행해 나갈 거고요. 고등교육 교부금법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지금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와 같은 방식으로의 고등교육 재정 투입이 적정하지 교부금법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지금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대한 논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원활하게 좀 더 기간을 연장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의 노력은 저희와 우리 대학 총장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차관님과의 대화를 6시까지 좀 운영을 하기로 했거든요. 약 지금 한 10분, 11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전 질문은 아니지만 혹시 플로어에서 이런 부분은 내가 꼭 한번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원환 총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국립대에 있다가 사립대학으로 갔는데요. 아까 유정복 우리 인천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저출생 문제 55전을 쏟아부어도 이게 통합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효과가 없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립대학 취임할 때 부산에 있는 대학 4개를 합치자 그런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총장이 되고 나면은 학교가 보이지 않습니까? 평교수 있을 때는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산대학이 밀양대하고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면서 밀양대학 그 캠퍼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 기재부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대학에 넘겨주 그 부지가 아직도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그거를 넘겨줘서 팔아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재정이 좋겠나. 그게 이제 아까 차관님께서 제가 총장 때 3년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글로컬 대학, 교육부의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은 글로컬 대학 30이 지금까지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이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 지금 구조계획이다 자구책을 내서 이건 효과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글로컬 대학 30이 지역 소멸,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을까? 즉, 인구 출생이 작년에는 23만 명이 안 됐는데, 지금 수도권의 입학 정원이 거의 3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준다고 해서 지역대학이 학생이 오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대학에 있을 때 수도권에 있는 대학 총장님들한테 수도권하고 같이 정원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어떻게 돈을 준다고 해서 수도권에 갈 학생들이 지역에 오겠는가. 그래서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잘 나가는 대학들이 뭐 때문에 재원을 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까 장기적으로 교육부에서 이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정책을 펴주셔야 지역이 아까 라이즈를 통해서 그다음에 글로컬 대학을 통해서 정주 인력이 나오고 이제 그래야 국가 균형 발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가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던져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고맙습니다. 큰 숙제 주셨습니다. 뭐 정원 정책과 관련돼 있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종전에 저희가 20년 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추진했던 방식입니다. 근데 그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확장 가능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논의를 하지 아니하고 하고 있는 게,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 우리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을 살리는 방식으로 1차적으로 현 정부 내에서는 그걸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삼은 거고요. 이것만 출발이 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가 정원의 논의든 아니면 추가적인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지금 현재 꼭 이루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고등교육에서의 과제는 지역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 주도 고등교육 혁신과 지역 혁신 체계의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과제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여수에 가서 행정학회에서 학자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을 때 그때 던져준 질문이 우리 총장님들이 주신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실제로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갈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회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왔던 고등교육이 지금까지는 유효했던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 지금은 이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난제, 특히 청년 유출률이 최근 5년 보니까 절반으로 늘어났습니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 내에서 태어나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규여건 안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과의 논쟁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생존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방의 행정적 이양을 하고 재정적 이양을 했을 때 그때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설득하고 협력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고등교육 새로운 생태계를 마련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현재의 과업이라고 보고 거기에 힘을 쏟겠습니다.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글로컬 대학을 통해서 몇 개의 대학을 양성해가지고 그 대학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컬 대학 저희가 지역혁신 포럼을 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방향은 그겁니다. 지역 내에서 혁신 모델을 마련하고 혁신 모델은 지역의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를 마련하는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러한 노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글로컬 체계에도 라이즈 체계가 밑에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재정 지원 체계로 혁신 지원 사업의 체계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체계를 전체의 고등교육 체계를 보시고 전략을 짜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아주 좋은 질문 주셔서 제가 숙제는 다음에 정원 문제는 다음 문제 숙제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한 분만 더 받아보고 네. 네, 총장님 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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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네. 네, 저는 총장.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유경동 총장입니다. 차관님과 교육부 관계 임원분들의 글로컬, 라이즈 산업, 또 혁신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과 공감을 얻었습니다. 비록 인문학의 로컬에 있는 적은 종교 사학이지만 글로컬 라이즈하고 연관돼서 혹시 종교계 또 예체능계 이런 쪽에 대한 연계 사업에 좋은 지혜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총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이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특성화하고 그 특성화된 체계에서 우리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고등교육 체계고요. 고등교육 체계 내에서 종전까지는 그냥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를 대학을 하나로 보고 했던 체계하고 달리 이제 지역 내에서 지역의 새로운 생태계를 마련하면서 고등교육 체계가 짜여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전처럼 각기의 역할들이 보여지지 않았던 역할들을 새로 해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이 몇 개의 대학만을 위한 대학이 아니고 특히 지역 내에서의 새로운 혁신 모델로서 지역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선은 대학이 혁신을 하고 대학의 혁신 역량을 키워서 인근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가는 일들인데, 그러면 우리 신학대학, 종교계 대학과 예체능계 대학 등 소규모 대학들의 역할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일들은 누가 만들어내는 일이라 하면 저희는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총장님 주신 말씀과 같이 이러한 새로운 특성화된 역량들이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들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나 라이즈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팀들하고 논의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총장님들께서 그 지역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질 때 직접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 주실지를 마련해 주신다 그러면 아마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참여 기회를 자꾸 만들어가는 게 저희는 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별 사업의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 개별 특성화된 대학의 참여 과정에서 제도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라도 저희 교육부 실무팀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이 팀들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또 대학과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잘 귀하게 받아들여서 방안을 같이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그래도 좀 갖다 드리시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은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돈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저 동덕여대에 있습니다만요. 네. 이 서울 지역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10여 년, 15년, 6년 이렇게 등록금이 오르지 않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계속해서 등록금을 최근 3년에 그 인상률을 갖다가 그거를 평균을 해서 그렇게는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방법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등록금 인상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안 하셨거든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지으셨어요. 네, 결론 못 드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1월 달에 우리가 전공을 갖다가 통합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교육부에서 제안했잖아요. 제안해서 공고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안 한 대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때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경제적으로 경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돈이 있어야만 예를 들면은
거기에 따른 그 관리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거를 요구할 때에는 거기에 딸린 정말 그런 해야지 될 그런 것들을 허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 들어보면 이제 계속 그런 이제 인상은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안이 없다 그러셨는데 혹시 이번에 모든 대학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30% 정도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혁신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하기 위해서 대학들의 그런 어떤 인상을 갖다가 좀 이 인상을 할 때는 어느 하나 대학이 우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인상 안 하면은 정말 인상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이 등록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왔다고 봅니다. 올리지 못하고 부산 쪽에서 좀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어디 전국적으로 대학에서 정말 우리 인상하겠다고 자신 있게 그렇게 한 거는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부에서 그렇게 그 혁신을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혁신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그냥 공짜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적용해 가지고 어떻게 좀 요번에 터나가는 길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등록금 인상을요. 네, 그래서 그런 그쪽에서 좀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를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대학이 좀 제가 실제 이루다가 저희 대학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나 동문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15년간, 16년간 이렇게 등록금을 못 올리고 있다 하는 게 체감이 안 되나, 지금까지 다 모르고 있으세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동문도 오시면은. 그래서 학교가 참 어렵습니다. 근근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시민들 잘 모르십니다. 네, 그래서 요참에 그런 거를 계기로 해서 동일한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요. 공동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잘 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총장님 제안 감사합니다. 네네. 네, 뭐 총장님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결대학교의 김상식 총장입니다. 성결대학교 김상식 총장입니다. 네. 사총협 대교협에 이미 전달된 의견이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드린다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입 여석의 결정은 대학의 경쟁력과 재정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개선의 이유를 두 가지를 좀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교원, 교사, 교지 그리고 법인의 수익용 재산의 확보율을 가산하여서 여석을 결정하는데 구간의 차이가 너무 좀 크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그 법인의 수익용 자산의 확보율은 대학의 교육의 본질과 경영력에 있어서 이게 과연 필요할까? 그래서 국립대학은 없는 요소이고 그래서 차제에 기관 평가 인증의 그 법인의 책무성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편입 여석을 결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것은 좀 삭제 내지는 완화되면 어떻겠나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장님 고맙습니다. 총장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입 여석의 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의견들 저희가 제안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뭐 하나하나 그 제도가 개선돼 나가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상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검토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관련 우리 동성여대 총장님 말씀 주신 내용은 이건 뭐 원론적인 말씀밖에 제가 아까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우리 대학도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이제 국민을 한 사람인 학생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민생의 정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래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한 건 아직 뭐 되게 생생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통해서 일단 룸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선적으로는 재정을 넓혀 고등교육의 재원을 확충해 감으로써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넓히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뭐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저한테 답변을 안 준다고 하셨는데 답변 못 드리는 문제니까 지혜를 같이 만들어 가시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혜를 만들어 가서 섬세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들이니까 그거는 우리 총장님들이나 저희 교육부나 같이 고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저녁 시간에 우리 교육부 그 최은희 실장님과 신민철 국장님이 함께 식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궁금한데 질문을 못했거나 한 내용들은 식사 시간에 뭐 가볍게 좀 질문을 하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 차관님도 보시다시피 그 총장님들이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네.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제 대학들마다 특성이 워낙 다르고 또 지역별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제 우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앞으로 이제 그 총장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듣는 소통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좀 부탁을 합니다.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우리 차관님과 교육부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화는 박수하심으로 마치고 식사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